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센츄리 클럽 가입자이자 2010년대 아스날의 수비 안정화를 이끈 페어 메르테사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메르테사커는 압도적인 피지컬을 가지고 있어 보통 피지컬을 무기로 하는 수비수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뛰어난 두뇌를 바탕으로 후방에서 팀을 조율하는 커맨더형 센터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력이 느리기 때문에 그의 파트너로는 발빠른 수비수들이 함께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따라서 아스날 시절에는 코시에니가 그의 파트너로 나와 좋은 시너지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메르테사커가 전차 군단에서 오랜 기간 주전으로 뛰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우선 2005년 컨페드레이션스컵을 시작으로 한 번의 유로 대회와 무려 3번의 월드컵에 나섰습니다. 특히 2006년과 2010년 월드컵에서는 확고한 주전으로 뛰며 철벽 같은 수비를 보여줬었는데요. 따라서 보아탱, 훈멜스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전 독일 수비의 긴 과도기를 지탱해준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메르테사커는 분데스리가 소속 하노버에서 성장하여 프로 데뷔까지 성공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주전으로 뛰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자 독일 대표팀의 부름까지 받는 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2006년 독일 월드컵에도 나서게 되면서 단번에 독일의 수비 유망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그는 미넨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매스컴에 큰 주목을 받는 미넨과 자신의 성향이 맞지 않다고 판단했고 미넨을 좋아하지 않는 할머니의 굳고 반대에 힘입어 미넨이 아닌 브레멘으로 이적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브레멘의 경우 공격력에 비해서 불안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파레노스트, 나우드의 조합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 골키퍼 팀 비제가 매번 선방쇼를 보여주며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경우가 많았었죠. 사실상 봄프레르식 닭공축구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공격진의 화력이 거세어 리그 2위, 챔피언스 리그 8강이라는 호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지만 수비 보강은 필수 아닌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메르테사커를 영입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자, 그리고 메르테사커가 수비진을 이끌기 시작하자 파트너인 나우드의 실수도 적어지며 기량이 만개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무려 2m에 육박하는 두 선수가 후방을 단단하게 지켜주고 여기에 폭발적인 공격력까지 더해지며 브레멘은 시즌 전반기를 리그 1위로 마감하는 강호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리그 3위로 시즌을 마무리하고 말았지만 브레멘은 이후에도 꾸준히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해가며 유에파컵 대회에선 준우승도 거두는 등 나름 호성적을 거둬갔는데요. 그러나 매번 핵심 선수들이 미넨으로 이적하면서 전력 손실을 겪게 되었고 그렇게 2010년대에 들어 핵심 선수들의 이탈, 주축 선수들의 노쇠화로 인해 팀의 성적이 점점 나빠져가자 메르테사커 역시 팀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2011년 그는 하나 약 90억 원에서 140억 원 사이의 이적료로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날로 향하게 되죠. 아스날로의 이적은 아마 모태 아스날의 팬이었던 메르테사커의 마음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아스날은 맨유에게 가르마 대첩이라고 불리는 8대2 대패를 당하면서 이적시장 막판 분노의 영입을 시전하며 메르테사커, 안드레 산토스, 박주영, 베나연, 아르테타를 대거 영입했었습니다. 특히 아스날의 수비진 같은 경우엔 부상으로 이탈한 핵심 베르말렌을 대신해서 요한주르가 나서고 있는 상황이었고 스킬라치는 전력의 자원이었으며 코시엘니도 적응에 애를 먹고 있었기 때문에 믿을만한 수비 자원이 사실상 없는 것과 같았는데요. 따라서 팬들은 비록 메르테사커가 최근에 폼이 저조한 상황일지라 하더라도 그에게 많은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는 아스날에서의 초반엔 리그 적응 문제와 시즌 후반기에는 부상으로 시즌아웃되며 다소 아쉬운 데뷔 시즌을 보냈지만 복귀 이후서부터 다시 클래스를 되찾으며 아스날 수비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메르테사커, 코시엘니 라인은 굉장히 견고했는데 메르테사커의 느린 발을 코시엘니가 커버해주는 대신 메르테사커는 수비진의 커맨더 역할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라인 컨트롤을 해주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약점을 메워나가며 시너지를 일으켰는데요. 실제로 이들이 함께 풀타임 출전한 30경기에서 21승 9무라는 무패 기록을 달성했으며 단순히 기간으로만 계산하면 2년 무패와도 같았습니다. 그만큼 둘의 파트너십이 엄청났다는 것이었죠. 이로 인해 벵거 감독은 이들의 파트너십을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 주장인 베르마일렌을 후보로 내리기까지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벵거 감독은 경기 외적으로도 메르테사커를 굉장히 신뢰했는데요. 당시 팀의 연체된 벌금을 그가 수금하게 하며 팀의 선도부 역할을 맡겼었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13-14 시즌 그는 극강의 폼을 보여주며 마침내 아스날이 약 10년 만에 FA컵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활약에 힘입어 시즌 후 진행된 브라질 월드컵에도 독일의 주전 수비수로 나설 수 있게 되죠. 안타깝게도 16강 알제리전에서 느린 발이 큰 문제로 작용하면서 8강서부터는 교체로만 경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독일은 월드컵 우승을 거두게 되는데요. 이와 동시에 메르테사커는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덧 30대 접어들기 시작한 그는 아스날의 FA컵 2연패에 기여하는 등 꾸준한 폼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부상과 함께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며 벵거 감독도 그의 대치자를 물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영입된 선수가 바로 무스타피였습니다. 그런데 16-17 시즌에 들어 노쇠화된 메르테사커가 인생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그것도 FA컵 결승전의 상대인 첼시를 상대로 말이죠. 당시 아스날은 주전 수비진의 초토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실전 감각이 떨어진 메르테사커와 신예의 로포이딩 조합을 꾸려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결승 상대인 첼시의 경우엔 이미 리그 우승을 확정짓고 시즌 더블을 노리고 있던 상황이라 대부분 첼시의 승리를 당연히 예측했는데요. 하지만 메르테사커가 수비에서 하드캐리를 하며 우승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디에고 코스타를 완전히 봉쇄냄과 동시에 역습 시에는 영리한 플레이로 끊어낸다거나 느린 스피드를 위치 선정 능력으로 커버하는 등 벵거 감독의 지시를 100%를 넘어 200% 수행해낸 것이었죠. 그의 활약에 힘입어 아스날은 FA컵 우승을 거두었고 메르테사커는 총 3번의 FA컵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곳에서 그가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었는데요. 사실 메르테사커는 부상의 여파로 인해 몸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경기가 시작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구토 증세가 몰려와 고생했으며 눈물이 날 정도로 격렬하게 헛기침을 계속했다고 하죠. 이는 확실히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였습니다. 게다가 경기를 뛰고 난 이후에는 재활센터를 찾아가 회복하는 것을 매번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메르테사커는 내 몸은 끝났다 라는 말과 함께 17-18 시즌을 끝으로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참고로 아르테타가 은퇴 후에 맨시티의 코치직을 맡게 된 상황에서 아스날의 CEO에게 메르테사커를 절대 어디로 보내지 말고 아스날 내에 어느 자리든 둬야 한다 라는 메모를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메르테사커가 은퇴 후에 아카데미 매니저로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는 아직까지도 아르테타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메르테사커는 이상하게도 실력에 비해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약간 잊혀져 버린 선수가 된 것 같은데요. 무려 10년간 독일 대표팀에서 활동하면서 센츄리 클럽에 가입한 이력도 있고 2010년대 아스날 센터백의 안정화를 이끈 인물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해 상당히 아쉽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메르테사커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